안녕하세요. 정시우 트레이더입니다. 제가 지난번 비트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린 날짜가 7월 9일이니까 7월 9일에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 신고가를 뚫고 자그마치 123K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썸네일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불장이 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모르신다면 전부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상 내용 또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상승은 뭐 별다른 특별한 예고도 없이 재료도 없이 갑자기 나온 상승이었죠.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번 상승은 단지 두텁게 걸려있던 좀 매물을 전부 털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110K 부근에서 정말 여러 번의 저항을 받고 110K를 뚫지 못하고 하락할 것이다. 이것에 베팅한 숏 물량이 엄청나게 걸려 있었고, 이 110K 부근에서 정확히 윗꼬다리까지 보면 비트가 11%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30배 레버리지는 물을 타도 전부 청산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무빙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은 이유 없이 오르면 이유 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이 상승이 정말 비트 시장이나 거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상승을 해주는 것이었더라면 저도 환호를 하며 이 상승을 반겼겠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이번에 이 상승은 큰 하락을 위한 뚜털기 무빙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 6월 미국의 재정수지 발표 때 37조 원이라는 흑자가 나면서 오히려 독이 되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더욱더 강경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발표된 물가지표는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와 나스닥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상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현재 굉장히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은 비트도 나스닥도 결국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 하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조금 오를 수 있을지언정 다시 하락의 방향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시장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시장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제가 왜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이 준비되지 않은 시장인지, 지금 현재 비트가 상승에 있어서 한계가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트의 상승에 있어서 가장 저해가 되는 요소는 물가예요. 사실 모든 이야기가 이 물가로 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7월 15일에 발표된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7월 31일에 있는 금리 결정 때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근 4개월 동안 잘 잡혀가던 물가가 왜 7월 달에 높게 나왔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6월 달에 있었던 중동전쟁의 여파입니다. 유가를 보면 6월 달에 중동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가의 영향으로 7월 물가가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세의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간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마다 비트와 나스닥은 큰 변동성을 보여줬었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증시와 비트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맨날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고, 그러니까 증시와 비트는 관세 이슈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내성이 생겨버렸다는 거,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복용하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 기존의 약이 듣지 않아서 내성균에 감염이 돼 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비트와 증시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 마치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제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 그동안은 물가 상승이라는 이 균 자체가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물가 상승이라는 균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관세는 그제서야 큰 문제로 인식이 되고 비트와 증시는 대책 없이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7월 15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트는 계속 상승을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 앞으로 물가 상승이라는 균이 우리 증시와 비트에 침투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과연 물가라는 이 균이 우리 증시와 비트에
침투를 하게 될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월의 물가 상승을 압박했던 요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중동전쟁이었고요. 두 번째는 관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동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니까 배제를 하고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세 관련해서 총 3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7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재정수지가 흑자가 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재정수지가 흑자가 났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한 독입니다. 미국의 6월 재정수지가 흑자가 났던 것은 관세 수입이 300% 급증을 하면서 나게 되었던 것인데 그간 쌓아온 재고가 떨어지면서 6월에 수입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재정수지 흑자가 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뜻은 결국 이번에 관세의 영향을 받은 물건들이 수입이 되었고 그 물건들이 소비자에게 도달하여 반영된 물가는 아마 8월달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즉 결국 관세 영향으로 인한 물가가 8월달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품목 관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을 보시면 철강 50%, 알루미늄 50%, 구리 50%, 자동차 25%, 자동차 부품 25%입니다. 자,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이것들의 관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유가와 비슷하게 모든 품목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 품목들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유를 옮기는 배, 뭐로 만들죠? 철강으로 만들죠. 원유를 뽑는 시축이 뭐로 만들죠? 철강으로 만들죠. 모든 산업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전기 전선, 뭐로 만들죠? 구리로 만들죠. 즉 미국의 품목별 관세를 붙인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것들의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면 물가 상승을 아주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게다가 그 관세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그 여파와 스노우볼이 어떻게 굴러가게 될지 정말 두려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의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던 이 글로벌 경제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 단 한 사람, 트럼프 때문에 말이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 골머리를 앓던 미국의 재정 적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자 트럼프가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서한을 안 보낸 국가는 일률적으로 15에서 2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대략 7번 정도의 관세 협상을 했던 일본은 25% 관세 서한을 보냈고 협상을 성공했다는 베트남에 트럼프는 대략 20% 관세를 일방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브라질은 10%에서 50%로 바뀌었고 캐나다, EU, 멕시코 전부 30%로 결국 트럼프 관세는 미국 상황에 따라서 제멋대로 부과하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관세를 10% 부과했냐, 30%를 부과했냐, 50%를 부과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 상황에 따라서 제멋대로 부과하고 마음대로 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까지 이 시장을 지탱해오던 그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아주 그 본질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이 트럼프의 제멋대로인 관세 정책이 지속이 된다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갑자기 치솟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치솟아 오른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급락한다는 뜻이고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 미연준의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서로 신뢰도가 깨지는 그런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가 이 이상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상승에 있어서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저는 숏배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텔레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현재 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 실시간 매매 포지션과 함께 참고하는 자료들을 열심히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정시우 트레이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솔직히 다른 분들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적어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시장에서 꼭 함께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제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 후 가입 인사 하나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큰 목표를 추구한다면 기존 방식을 놓고 새로운 경험을 이어나가야지만 변화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간절하면 뭐든 이뤄집니다. 저 정시우 트레이더는 제 이름 세자 걸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 정시우 트레이더의 특별한 시각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